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는 홍매심입니다. 2023년이 다가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祝大家新年快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목표를 중국어 공부 혹은 영어 공부로 잡으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포함이고요. 근데 긴 시간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시작되자마자 어느 한 분이 또 저희 영상에 선생님 영상 보면 반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요? 유유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외국어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는데 별 진전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학습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까 하오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중국어가 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문법에 너무 집착한다 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 목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중국어를 언어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장 성분, 품사 등 문법을 끝까지 다 알아가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나는 중국어라는 언어를 잘 배워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원어민들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두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문법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입니다. 20년 가까이 제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은 학습자분들을 뵙다 보면 유난히 문법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오는 표현마다 문법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물론 문법을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에 문법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국어랑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목적어가 수로 뒤에 오는 것, 그리고 계산은 한국어와 반대로 단어의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앞에 붙는 것 등등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 특징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난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어. 기본적인 문장 서문이 골고루 다 있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중국어로는 에서, 와 같은 개사가 카페, 친구의 앞에 붙고 또 커피를 마시다는 커피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마시다의 뒤에 붙어서 흐 카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중국어 문법 교재를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국어 학습자시라면 문법책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중국어에는 어떤 문형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언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두꺼운 사전 같은 거 말고 일반 학습자용으로 하나 마련하시고 필요하실 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나오는 표현마다 문법의 틀에 다 끼워 넣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언어학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한 언어의 문법을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거든요. 석박사 과정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어학에 존재하는 특정된 한계 테마로 깊이 있게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대학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비교 언어학을 전공했지만 비교 언어학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명사 수로문이라는 아주 쪼매난 그 주제 하나로 2년 동안 그것만 파고 또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 테마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는 이과처럼 그 어떤 공식이나 화학실험, A 물질과 B 물질을 합했더니 와 이런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뭔가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펼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테마도 지금까지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어를 놓고 봐도 기본적인 문법의 틀에서 벗어난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남人, 女人,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의심할 나위 없이 명사잖아요. 근데 보통 형용사 앞에 붙는 아주, 매우의 뜻을 가진 부사 很을 붙여서 他很男人, 他很女人 이렇게도 원어민들이 표현합니다.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라는 표현이죠. 남자, 여자가 이 문장에서 수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형용사 앞에 붙는 부사가 명사 앞에 붙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 문형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 거죠.
명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중국 고대 한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한어의 일상 표현에서는 2000년 이후로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8, 90년대 제가 어린이 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他很有男人味儿, 他很有女人味儿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 요는 동사인데 앞에 왜 또 헌이 붙었죠? 원래 동사 앞에 헌이 붙을 수 없습니다. 밥 먹다, 吃饭 앞에 很吃饭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동사 요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올 때 앞에 헌을 붙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력, 能力, 재능, 才华, 他很有能力, 그는 아주 능력이 있다. 他很有才华, 그는 아주 재주가 있다. 他很有男人味儿, 他很有女人味儿,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닐 때는 헌을 붙일 수 없어요. 他有电脑, 그는 컴퓨터를 갖고 있다. 이럴 때 他很有电脑, 틀린 문장이죠. 그는 여동생이 있다. 他有妹妹, 他很有妹妹.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으시죠?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가 명사 됐다, 동사가 됐다, 부사가 됐다가 수시로 변하기도 해요. 단어 한 개가 5개 이상의 뜻을 갖고 있고 여러 문장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단어들도 중국어에 정말 많습니다. 품사가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변수들을 물론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원어민들이 그 표현을 쓴다는 건 그게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냥 원어민들은 저렇게 쓰는갑다 하시고 차라리 그냥 50번, 100번 읽고 외우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지식,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걸 다 떠나서 틀린 문장은 원어민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정확한 문장은 원어민들이 쓰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물론 아주 가끔 원어민들도 틀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A와 B가 다르다를 A와 B가 틀렸다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것처럼 중국어에도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표현들은 원어민이 쓰는 것이라면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다수의 최종 목표는 중국어 교수나 언어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랑 자연스럽게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처럼 문법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이해해야 외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모국어가 아닌 한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대부분은 발음이 좋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단어를 적절히 잘 선택해서 사용했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정확한 문장이지만 단어 사용이 적절치 못해서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어민들이 그 상황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죠. 이건 같은 외국인 학습자들끼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지만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바로 어색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의 가장 어려운 점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어가 가능한데 저 단어는 또 쓸 수 없거나 써도 어색해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과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 수강자분들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문장을 적으세요. 근데 이 문장은 틀렸거나 어색한 문장이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네, 참 억울하죠.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안 쓴다. 이게 답이에요.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원어민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전에 문법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문법에만 너무 몰입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이런 실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문법은 잘 모르지만 표현을 정말 적절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학습 방법을 보면 문법보다는 일단 많이 듣고 많이 말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언어는 결국엔 소통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 소통의 표현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몸에 스며들어서 필요한 상황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그 감을 딱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원어민들의 표현을 듣고 소리내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 몸이 기억하게 하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 몸에 스며들어서 몸이 기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대 시절을 다 일본에서 보냈는데요. 일본 가기 전에 중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9년 배우고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일본어 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만큼 많이 배웠고 일상적인 소통은 문제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일본에 갔거든요. 근데 정작 일본에 가니까 내가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그 일본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책에서는 아주 정형화된 문장들 위주로 배워주잖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된 그 한국어 교재만 봐도 당신은 저녁을 드셨습니까?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모범적인 문장들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문장 성분들이 생략된 그 원어민들만의 구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걸 깨닫고 일본에서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을 할 수 있기까지 한 2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 10월에 일본에 갔는데 저희 일본인 튜터가 대학 근처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 주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22년 전이니까 디카가 아니고 필름 사진을 그때 제가 갖고 간 카메라로 찍어서 그 필름을 다 이제 현상해서 앨범에 넣고 사진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사진 설명을 뭐라 적었냐면 에리상이랑 일본의 샘플 가옥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샘플 가옥. 샘플 맞잖아요.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가옥. 국어사전 찾아보면 가옥, 사람 사는 집입니다. 사람 사는 집 맞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사람 사는 집, 샘플 가옥. 네. 근데 자, 이거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이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모델하우스를 모데르하우스라고 합니다. 일본 가기 전에 저는 그 표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단어를 혼자서 막 발명해서 써버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길에 일본인 친구 만나서 기말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고코로노 아츠료크가 오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압력이 크다 나 요즘. 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는 들어요. 뜻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 친구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호메야 이럴 때는 스토레스가 다마테르 스토레스가 다마테르라고 표현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어로 스트레스를 압력이라는 한자로 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요즘 스트레스가 커 할 때는 最近压力很大라고 하잖아요. 일본어에도 압력이라는 단어가 아츠료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이런 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 이제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정형화된 문장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런 문장을 많이 기억하게 돼요. 근데 그런 문장들을 실제 원어민들은 어떻게 순화시켜서 실생활에서 표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원어민들이 발음을 많이 들어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외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순간들이 많이 쌓이게 될수록 여러분들의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원어민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중국어를 하는 것이라면 원어민들이 실제 쓰는 표현을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얼마나 공부 환경이 좋아졌어요.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유튜브에서도 원어민들의 표현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무한 반복해서 많이 듣고 또 따라서 표현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어가 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절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문법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원어민들이 쓰는 실제 표현들을 많이 듣고 많이 표현해보라는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모두 환영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